한테 경고하고 듣는 영상이야. 개의 될 수도 있으니까. 30대는 미치는 시기지. 솔직히 말하면 남자의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는 20대가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30대가 최전성기가 될 수 있어. 왜냐면 남자가 본격적으로 어떤 쉐입을 갖추면서 힘도 가장 세지고 그 다음에 능력적인 부분도 가장 좋아지는 시기야. 형이 실제로 30대 중반 넘어서 후반까지 거쳐오면서 느꼈을 때 가장 여자들이 스스로 많이 왔던 시기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 특히 여유롭게 만났던 건 30대 초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가 아니었나 싶어. 20대 때는 다른 의미로 전성기인데 30대 때는 분명히 또 다른 의미로 전성기가 찾아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30대 이제 보통 고민하는 이제 연애에 관한 부분은 보통 이제 결혼을 이제 맥락을 놓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굉장히 급하게 생각해 30대가 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30대는 전혀 결혼이 급한 시기가 아니야. 오히려 내 인생에 대한 재정립이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내가 그동안 해온 거 이제 길을 어느 정도 정해 놓잖아. 30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립을 하면서 일에 대한 어떤 스퍼트를 올리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기지. 그와 더불어서 결혼이라는 것도 좀 같은 선상에 놨으면 좋겠어. 이제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이라든가 아니면은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범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이라는 건 이제 이거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대다수일 건데, 그런 과정에서 연애를 놓고 보면은 연애에서 이어지는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형은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 일단 결혼은 결혼대로 약간 솔직히 좀 여자처럼 정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분명히 있어. 형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알겠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을 거고. 그럼 연애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일단 내가 연애를 지금까지 많이 못했으니까 니네가 아마 형 영상을 봤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많이도 아니야. 딱 한 2년 정도만 투자해. 니네가 아직 30대 중반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 36, 맥시멈 잡아서 37. 오케이? 관리가 잘 됐으면 한 38까지. 그러니까 이 말을 형이 다시 얘기하면, 솔직히 마카 잘 익히고 나면은 충분히 굉장히 어린 여자도 만날 수 있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관리 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사회적 지능이 좀 높은 친구들은 여전히 30대 중반, 30대 후반인데도 20대 초반, 심지어 20살까지만 만나. 이게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니네는 뭐 이거 안 믿을지도 모르고 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야. 그 모델 쪽에서도 약간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만나는 경우 좀 많지 않나? 그런 경우 좀 찾으면 많지. 꽤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30대는 예를 들어서 R밸류가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떤 딱 봤을 때 젊음이라든가 팽팽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S밸류, 그러니까 경제적 부유를 갖고 오면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채워지게 돼. 형이 여자애들은 어떤 걸 간다고? S밸류와 R밸류를 판단하게 된다고. 그치? 근데 S밸류가 채워지게 되거든. 30대가 되면.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부분에서 채워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에 자극을 받는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유로움이라든가 자신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아무튼 간에 30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니네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된다. 30대야 내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연애를 해서 바로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좀 어떤 강박이 있어. 절대 그럴 필요 없고 딱 2년 정도만 투자해. 30대 초반이든 아니면 30대 중반이든 그럼 딱 2년만 투자해. 선생님 저 39인데 어떡하죠? 야 그거는 네가 좀 판단을 해봐야지. 오케이? 자신 있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파이팅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그럼 도전하는 거고, 안 되겠다 그럼 그냥 포기하는 거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제가 가르쳐본 결과로는 그 이유가 되면 약간 20대나 30대 초중반 후반까지 애들이 얻는 결과랑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배움의 포인트를 조금 다른 데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아무튼 간에 만약에 그렇다면 한 2년 정도를 그냥 투자를 해. 오케이? 마카를 그냥 2년 동안 미친 듯이 해. 딱 한 1년 정도는 그냥 배우고 내가 연습하는 시기로 하고, 나머지 1년 정도는 그 배운 그 기술 가지고 그냥 벼락치기 하듯이 괜찮은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거야. 너의 소셜에 적용해도 되고, 그때는 동아리에 적용해도 되고, 이미 마카를 익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연애를 조금 해본 다음에, 연애를 해봐.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형은 그렇게 생각해. 최소한 1년은 만나봐야 돼. 특히 결혼 상대자라면. 물론, 급하게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라 이혼율 굉장히 높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급하게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급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실제로 데이터 뽑으면 급하게 만나서 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서로 모르는 거야. 그땐 마냥 좋지. 근데 결혼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니네 그걸 좀 알아야 되고,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단 뭐 짧게 만났던 길게 만났던 결혼을 하면 헤어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그 인식 자체가 여자도 그래. 뭐 한 번 결혼하면 그 남자한테 저걸 해야지. 그리고 남자도 그랬어. 내가 한 번 여자를 내 부인을 맞으면 내가 평생 책임져야지. 이런 게 의식이 서로 되게 강했다고. 그래서 맞건 안 맞건 짧게 만났건 길게 만났건 결혼하면 일단 오래 갔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요즘은 아니야. 근데 서로 좀 1년도 지내보지 못했는데 그냥 저거 한다고? 좆대는 거야. 진짜 너무 단순하게 그냥 그 1차적으로 나오는 성적인 끌림이거든. 그걸 우리가 분석할 때는. 거기 너무 미쳐 있어가지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때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 굉장히 강력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어느 정도 연애를 좀, 그러니까 니네가 이 기술을 배우고 30대라고 해서 결코 늦은 게 아니까 이 기술을 배우고 1년, 2년이라도 제대로 좀 여자를 만난 다음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30대 초중반은 뭐 말할 것도 없어. 미친 듯이 만나야지. 무슨 점점점 오래 살고 있어요. 니네 80살, 90살 요새 우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애 기간을 충분히 늘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남자들 40대, 40대 중반에 결혼해도 결코 늦은 거 아니야. 여자들도 결혼 늦게 하거든 지금. 좀 그걸 깨달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30대 초반은 정말 3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좀 길게 잡아서 중후반까지 뭐 한 37, 8까지도 남자의 어떤 최전성기야. 이해 가냐? 물론 배우는 속도는 20대보다는 솔직히 조금 늦지. 돈이 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뭘 좀 알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대신에 그걸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그럼 이 얘기가 나오는 김에 형이 그때 만나는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20대 여자를 만나는 게 20대들이 왜 아무런 뭐 돈 같은 게 필요 없다고 했냐면 20대 초반 특히 중반까지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그 남자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걸 거의 잘 안 봐.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을 거의 잘 안 따진다고. 요즘은 좀 따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안 따져. 여전히 20대 초중반까지는 사랑이 우선이야. 매력 있는 오빠인가, 외모가 괜찮은 오빠인가, 내 스타일인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본다고. 오케이? 근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걸 보냐면 남자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 그렇기 때문에 30대 이상의 남자들은 특히 20대 중후반의 여자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런 여자들을 만날 때는 약간 그런 여자들을 대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알아야 돼. 뭐 차이점이 특별히 큰 건 아닌데 진짜 기본적으로 마카마카를 잘해야 되는 거, 사회적 지능이 뛰어나는 거는 공통 불변의 진리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진리고 또 하나 플러스로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남들이 어느 정도 여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갖춰야 돼. 예컨대 30대의 남자가 20대 중반 이후에 여자를 만나는데 처음 만나서 20대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일반 소주집에 들어가 예컨대 뭐냐 호프집 같은 데 데려간다. 여기서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형도 마찬가지인데 30대는 지식이나 다른 측면, 사회적 경험도 더 많아지고 그런 경험을 여자한테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짜더라도 그러니까 특히 애프터를 하더라도 형은 무조건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그런 구두로 짤 줄 알아야 돼. 형이 여자랑 처음 데이트를 할 때 무조건 이자카야나 어떤 음식 술집을 가라. 좀 잘 나오는데 그런 데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여자애들이 딱 봤을 때 너무 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다는 인상을 받아. 최소한 실망시키지는 않는 곳이야. 예를 들어 20대 초반하고 니네가 그런 데를 가잖아? 조금 뭐 고급 이자카야를 가잖아? 그럼 여자가 딱 느낄 때는 달라. 이 오빠는 내가 만나는 여타의 동년배 오빠들하고는 다르네? 이런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거든. 그런 상황에서 마카마카 쳐주면서 하면 이 오빠한테 리드 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이런 맛이 있네. 나이 좀 있는 오빠들은 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끌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30대에 니네가 갖출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10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돼. 30대는. 이해가지? 20대는 형이 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어. 20대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소주 먹으러 가. 선생님 제가 20대인데 누나가 나이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 누나가 맞춰줄 거야 너한테. 그냥 어리니까 맞춰주게 돼 있어. 이해가지? 뭐 누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무슨 20대인데 뭐 누님 만나는데 뭘 저거 하고 있어. 사달라고 그래. 연상이 만약에 연하를 먼저 택했다면 아마 감수할 거야. 자기가 좋아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점도 어드밴티지를 사용해서 이용해야지. 정확히 생각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상대방도 어쨌거나 내 가치를 택한 거거든. 그 가치를 10분 이용해 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진실한 사랑 문제는 그 다음 문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 얘기야. 자, 여기까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30대들은 좀 그런 점들을 20대들이나 아니면은 뭐 20대 중후반, 형이 30대 여자에게 왜 안 하냐면 30대 여자는 30대가 됐을 때 남자가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특히 어떤 갈림길에 와. 나는 이 길로 나갈 것인가 저 길로 나갈 것인가. 형은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20대부터 거의 계속 사업만 한 사람이야. 4번 정도 사업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번은 완전 망하고 나머지 3번은 크게 성공했어. 하나는 크게 성공했고 하나는 중박이었고
막 크게 망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업인 지금 이 마펙스 이 정도가 되면 너희한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줄 모르겠는데 30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 내가 누군가의 밑받침 역할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원탑으로 나갈 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 평가를 해봐.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봐. 이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내가 만약에 원탑으로 나갈 때 잘하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 네 삶을 사는데 훨씬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사업은 분명히 힘들고 괴로워. 안 되는 시기엔 미쳐버리거든. 잘 되는 시기엔 남들보다 많이 버니까 좀 행복하긴 하지. 근데 수성의 시기가 있어. 분명히 사업이라는 거는. 힘든 시기가 찾아온다고. 형도 10년째 이끌고 있지만 한 3번 정도 고비가 왔었어. 굉장히 큰, 엄청나게 힘든.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썰을 풀 기회가 있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원탑이 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그런 것을 좀 사업 쪽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남 밑에서 굉장히 어떤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형 친구 중에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제일 가장 큰 대기업이 이제 S전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뭐 차장으로 얼마 전에 이제 뭐 승진을 했대.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누가 봐도 그렇고 이 친구는 어떤 톱니바퀴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큰 기계체 안에 들어가서 기계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서 톱니바퀴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이 기계 자체는 아니란 말이야. 기계를 움직이는 뭐 리모트 컨트롤이나 아니면 기계를 만드는 설계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톱니바퀴 역할을 잘해. 이끌거나 리드는 잘 못해. 그러나 중간 관리자나 톱니바퀴 누군가 밑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걸 자기가 잘 알았어.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았어. 이 친구는. 반대로 얘기하면 형은 그런 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야. 형이 1년 좀 넘게 기업 생활을 했었거든. 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생활을 했었어. 20대 후반에 원서를 내가지고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거든. 딱 30살까지. 마지막 수업을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회사 생활을 하게 됐거든.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완전 거지 상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나는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날 불편해. 심지어 상사, 그러니까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아니라 내 바로 위에 상사가 주임이었는데 주임이 아니라 그 위에 차장도 날 불편해. 그 위에 차장도 날 불편할 정도였어. 그걸 느껴 공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너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를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불편하니까 업무에서 배제시켜버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회사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거기서 1년이나 있었던 건 돈이 없어서.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이렇게 형처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에서 있으면 병나. 오래 못 살아 내가 봤을 때. 근데 30대 친구들 중에서 그냥 꾸역꾸역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형이 무턱대고 뭐 사표내라는 소리 절대 아니다. 왜냐면 내가 니네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 아니까. 형말 망형말 듣고 나갔다가 좆됐잖아요. 물어내요. 이런다고 내가 물어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인생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너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참고만 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니네는 형이 지금 얘기해 준 걸 좀 참고 정도로 써. 일에 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얘기는 길게는 나중에 형이 해줄 기회가 있을 때 할게. 일단 오늘은 짧게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봐. 내가 혼자서 원탑으로 가야 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맞춰서 잘 돌아가는 스타일. 그게 오히려 편한 스타일인지. 그건 잘 평가를 해봐.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얘기는 형이 또 나중에 해줄게. 근데 연애에 관한 얘기는 형 얘기가 100% 진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벗어날 수가 없어. 이해가지? 파이팅해서 좀 잘 새겨 듣고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런 좀 좋은 얘기 있으면 해주도록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이팅 하는 걸로. 파이팅.